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제들은요. 머스크 자신감이 넘친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의 악재가 터졌는데요. 그 내용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워렌 버핏이 애플을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엔비디아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주말 동안 엔비디아에 대한 악재가 터졌습니다. 엔비디아의 그 새로운 반도체죠. 차세대 반도체 블랙웰 AI 칩인데, 자, 이게 이제 AI에 가장 최적화된 아주 빠르게 이제 일처리를 하는 그러한 그 이 엔비디아의 야심찬 계획이 들어가 있는 반도체 칩이거든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블랙웰 AI 칩인데, 자, 그런데 지금, 이 차세대 반도체가 딜레이 될 것이다. 생산 자체가 이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나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디자인 플로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디자인을 하지 않습니까? 밑그림을 그리듯이 디자인을 딱 그려놓으면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만들어 달라. 보통 TSMC나 이런 이제 그 엔비디아의 칩을 생산하는 회사들에게 이 디자인해서 보내거든요. 그럼 이제 생산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디자인 단계부터 결함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디자인이 잘못되니까 당연히 생산이 잘못될 수밖에 없겠죠. 기능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좀 심각하게 현재 엔비디아 주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게 그 금요일 날도 영향을 줬고 아마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될 겁니다. 자, 현재 보니까요, 3개월 정도 딜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3개월 정도 예상을 한다? 이게 지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아마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빨리 해결될 수도 있고,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3개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현재 예측으로는요, 업계의 예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25년도, 이 초반까지입니다. 25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어도 대량, 이 어떤 주문을 받은 게 있는데, 이 대량으로 딜리버리, 인도 자체가 안 될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년 초 적어도 1분기 소위 1월달, 2월달, 3월까지는요 배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엔비디아에게는 이게 지금 막대한 자금을 만들어내고 막대한 매출을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이게 선 주문을 받아서 내년 상반기에 물건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딜레이 자체가 이 올해 아마 후반부에 저기 소위 4분기죠. 4분기에 엔비디아 전체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당연히 매출이 영향을 받으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한번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 TSMC도 마찬가지죠. 동반 굉장히 상승을 했었는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AMD죠. AMD도 영향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규모로 이 소위 말해서 주문량을 지금 받고 있냐면요. 특히 미국의 이 빅테크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 이런 기업들이 현재 어마어마한 주문량을 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와 그리고 지금 현재 AI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굉장히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인프라에 데이터 처리가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 데이터 처리하려면요, AI 반도체가 필수인 거예요.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 개발해서 이제 출시하려고 했던 이건데, 이게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로부터 주문량이 있는데 이거 공급 자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더 디테일한 정보들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엔비디아 측에서는요, 자세한 얘기는 침묵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제 이제 주말이 지나고 나면, 주말 동안은 뭐 미국 기업들은 다 놀잖아요. 그러니까 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이 월, 화, 수에 아마 더 구체적인 사안들이 나오게 될 텐데, 현재로서는요, 주가의 이 악재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죠. 엔비디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수익이 많이 난 상태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빠지고 치고 이런 것보다는, 자, 기본적으로 홀드를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엔비디아가 굉장히 좋은 기회를 줄 거예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기다렸다가요, 이 주가가 많이 밀리잖아요. 지금 현재 107달러까지 내려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찬스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엔비디아가 주가가 많이 밀리는 상황이 펼쳐진다, 주가가 더 빠진다 그러면요, 그때 이 분할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면요, 어차피 이런 거 다 복구돼요. 기업들이 일을 하다 보면요,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미스테이크가 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디자인의 결함이 발생했다? 이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오래 뭐 악재로 작용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수정해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세 다시 복구되니까 주가가 이렇게 악재를 만나서 떨어진다? 그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엔비디아를 못 샀던 사람에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두면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더 빠져준다? 뭐 안 좋은 소식이 더 나온다? 빠져주면요, 그때 조금씩 사 모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이 엔비디아의 펀더멘털은요, 워낙 견고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자, 천하의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요, 절반을 내다 팔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자, 보통 미리 팔고 나면 이제 그 분기가 지나고 나면 이후에 이제 데이터가 공개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파일링 한 걸 보니까요, 버핏이 지난 2분기 때 애플 주식을요, 절반을 매도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장기 투자자로 유명한 바로 이 워렌 버핏이 애플 주식을 절반을 갖다 팔았다? 이게 웬일인가 하면서 지금 굉장히 다들 버핏이 왜 팔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처음이 아닙니다. 애플 주식을요, 지난 1분기 때 워렌 버핏이 초록색으로 한번 보세요. 1분기 때 이미 13% 정도의 이 애플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여러분, 애플 주식을 원래 워렌 버핏이 전체 자산의 한 절반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포트폴리오에 여기 13%를 내던졌다? 이 애플을 팔았다? 그건요, 사실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질문했어요. 애플 주식을 어떻게 13%를 왜 팔았냐라고 물었더니, 그때 버핏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selling a little apple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 주식 조금 팔았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제 이유가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이 애뉴얼 미팅이죠, 5월달에. 그때 이제 tax reason 때문에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capital gain tax인데 자본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자, 그 세금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애플을 좀 팔 수밖에 없었다. 근데 세금 이유 때문에 13%나 애플 주식을 판다? 그거는 사실은 석연치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갔거든요. 근데 일부 이제 이 전문가들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죠. 워렌 버핏이 애플을 13%나 팔았다? 이거 세금 이유 이슈만은 아닐 텐데 라고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에 절반을 다시 내다 팔면서 이것은 그냥 그 당시 1분기 때 13%판 것이 그냥 판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13%라는 규모 자체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절반을 매도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버핏은요, 사실 그 워렌 버핏 자체 전체 포트폴리오에 애플이 50%나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이 기관 투자가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고객의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몰빵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개인들은 몰빵이 가능하죠. 왜? 내 돈이니까. 내가 액수가 적으니까 한 곳에 더 많이 넣어서 자산을 크게 불리기 위해서는요, 원래 그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좋은 주식에 한두 군데다가 이렇게 어차피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개인은요. 근데 이런 버핏 같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한 군데에다가 50%씩 넘어간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이 버핏도 자신이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50% 이상이 애플 주식인 거예요. 자, 그거는 좋은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이 애플의 자산을 비교할 때에, 야, 애플은, 워렌 버핏은 뭐 맨날 투자 잘한다, 기재다 이러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애플만 50% 이상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버핏도 이제 때가 되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제 애플이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수익도 많이 났잖아요.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을 보고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애플이 올해 1분기하고 2분기 때는요,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애플이 뒤처진다는 얘기가 나왔죠.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AI에 있어서 훨씬 더 밀리는 거죠. 인공지능 적용이 너무 늦다. 특히 이 워런 버핏은요,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래 CEO였던 빌 게이츠랑 친하지 않습니까? 근데 빌 게이츠에게 조언을 들었겠죠. 얘기를 들었겠죠. 이제는 마소가 앞서 나간다. 이 인공지능에 있어서 사실 1분기 때 마소가 훨씬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는 경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당연한 겁니다. 세계 1등 기업이 이 마소가 애플을 앞질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인공지능에서 뒤처진다라는 걸 판단하고서 애플 주식을 절반 이상을 다시 매도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저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근데 역시 애플은 애플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애플이 다시 1등을 차지해버렸죠. 그러니까 이게 애플의 저력이고, 버핏도 원래 기술 쪽은 자기가 약하다 그랬잖아요. 처음으로 기술주를 이렇게 많이 담은 거거든요. 어찌됐건 워런 버핏이 뭐 애플 주식을 팔았다고 해서 애플의 미래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공지능에서 애플이 느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비중도 워낙 크니까 비중을 줄여놔야겠다. 뭐 한 25% 이렇게 줄여놔야 되거든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 현금을 가지고 다른 것을 분산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미국의 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도요, 완전 추락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모기지 금리도요, 어마어마하게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었어요. 워낙 이 모기지 금리가 높다 보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금요일 날이요. 데이터를 보니까, 자, 핑크빛으로 하려고 보시기 바랍니다. 컨벤셔널 론이거든요. 30년짜리 고정금리인데, 이게 6.4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이게 보통 한 7% 이상 넘어 있었거든요. 근데 6.4까지 떨어진 거죠. 거의 0.5가, 그냥 뭐 이 며칠 사이에 훅 빠진 겁니다. 자, 15년 물짜리도요. 보면은 5.89까지 빠졌죠. 자, 보통 30년짜리 하거든요. 근데 6.40까지 내려온 거고요. 자, 여기에 초록초록 하는 거, 이 FHA 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이 FHA 론도 이제 처음 이렇게 집 사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인데 6.10이죠. 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6.10. 그리고 베테랑들 있죠. 군대 갔다 온 이 베테랑들에게는 6.12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 초반까지 내려왔으니까 처음 사는 사람들, 베테랑들, 이 사람들은요, 6% 초반이면 정말 괜찮죠.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한다면 5%대까지 나온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잖아요. 지금 이게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빨리 떨어진다? 이건요, 결국은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가 빠르게 임박했다라는 것을 바로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10년물 금리와 연동되거든요. 모기지 금리는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변화에 따른데, 여러분, 어저께 제가 미국의 10년물 금리를 다 비교해드렸죠. 이 2부 영상에서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지금 변하고 있는지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 10년물 금리가 결국은 바로 모기지 금리 연결되는데 4.3 같던 것이 지금 3.7 이렇게까지 빠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빠질 거예요. 자, 근데 시간 지나면요, 이게 모기지 금리가 더 빨리 떨어지는데 아마 지금 9월 달에 0.5 떨어뜨리고, 그리고 11월 달에 또 0.5를 한 번 떨어뜨린다고 그랬죠. 그리고 내년 중반 되면은 3%에 머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준금리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거 모기지 금리가 빠르게 떨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집을 살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움직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뭐 경기 침체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뭐 또 다 엉망이 될 거라 그러는데, 오히려 여러분, 지금 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가격이, 이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지금 굉장히 이제 낮아지거든요. 5%대 진입하고 4%대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지금 집 살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 이 부동산도 이렇게 달려드는데 자산시장요, 당연히 더 뜨거워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금리가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를 칩니다. 사람들은요, 투자들은요, 특히 이제 개미들은요. 그 다음에 금리가 또 내리니까 또 금리 내린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여러분들 언제 투자하겠다는 겁니까? 금리가 오르면 올라서 문제고 내리면 내려서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컴플레인 자체가요, 굉장히 난센스한 거예요. 오히려 좋은 투자들은요, 금리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투자를 해서 돈 벌고, 또 금리가 내리면 내리는 대로 맞춰서 투자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겁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이렇게 부동산 자산 시장도 활기를 띠게 되는 거고, 주식 시장은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돈이 돌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떤 이런 그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고 하는 것들은요, 오히려 기회를 삼아야죠. 결국 길게 봤을 때는 금리가 내려가야지 좋은 거예요. 어제 제가 2부 때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런 몰기지 금리까지 빨리 떨어집니다. 굉장히 아주 흐뭇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 들어서 일론 머스크가 X에다가 굉장히 많은 글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머스크의 자신감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말 동안도 머스크가 직접 글들을 올린 것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요, 오늘 굉장히 그 재미난 그 머스크의 얘기가 있었는데 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호마즈 캐릴락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테슬라가 작년이죠. 작년도에 270만 대 정도는 팔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그거는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 자동차를 좋아하고 일론 머스크를 좋아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테슬라가 이 캐파가요, 전체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235만 대 수준이기 때문에 어차피 270만 대는 불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중요한 건 뭐냐면요, 초록색으로 하얀 거 보세요. 자, 이 초록색으로 하얀 거 보면 The main issue입니다. 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현재 가장 관건이요, 이 전기차 시장에서 money losing compliance EVs are being dumped on the market cheaper than Tesla라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테슬라 투자라면요, 요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은 뭐냐면요,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너도 나도 그냥 거의 덤핑 상태로 막 던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에다가 테슬라보다 더 싼 가격으로 막 던지고 있는 거죠. 사실 테슬라를 이기려면요, 기술력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가격으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막 테슬라보다도 더 싼 가격에 막 나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테슬라 사러 왔다가 일단 가격을 무시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겉만 번지르르 한데 그걸 보면은 유혹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합니까? 아래쪽에 머스크가요, Other companies dumping EVs and massive negative gross margin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상당수의 이 많은 그 대부분, 그러니까 거의 테슬라를 제한 모든 회사들이죠, 전기차를 그냥 덤핑 수준으로 그냥 갖다 내바치는 거예요. 막 시장에 내던지거든요. 근데 massive negative gross margin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지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이 테슬라를 제한 회사들은 정말 엄청난 손실을 보면서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테슬라만 유일하게 플러스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다른 전기차 회사들은 막대한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예요. 막대하거든요, 그것도요. 근데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손실을 보면서까지 전기차를 밖에 내던지고 있는 겁니다. 가격을 일단 싸게 해서라도 그냥 갖다 계속 시장에 던지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머스크도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It is problem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부분이 But not one that will last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 보면 버티지 못할 거라는 거죠. 결국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모든 회사들이 마이너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손실을 보면서 이 전기차를 내놓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테슬라를 제외한 회사들은요, 전기차를 만들어 내놓는데 이거 여러분, 비용 구조를 테슬라처럼 플러스로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어내죠.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그 비싸게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제품은요, 저렴한 가격을, 소위 말해서 그냥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으면서 더불어서 기업은 수익을 크게 취하고 동시에 질적으로도 만족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 테슬라를 제외한 이 전기차 시장에서는요, 그냥 마이너스를 보면서도 가격까지 후려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게 내놓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크겠죠. 그 내연차들은요, 전부 다 내연차에서 번 돈을 가지고 거기 메이크업을 해가지고 팔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기존의 스타트업 기업들은요, 이 계속해 정부 보조금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결국은 오래 못 가요. 망할 회사들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가 좀 더 오면 좋겠죠. 차라리 보조금도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 것도요. 차라리 보조금을 없애버리면, 그리고 경기 침체가 좀 중간에 오잖아요. 그래 되면 망할 회사는 더 망해버리는 거예요. 못 버티겠죠.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테슬라는 보조금 없이도 버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회사가 더 나올 겁니다. 금리 인하가 되고, 이게 당장 지금 현재 기업들에게 이 효과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결국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더 어려워지게 되면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어찌됐건 어려움을 겪건 안 겪건 이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혁신이 없으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만들면 만들수록 손해인데, 이게 웃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테슬라가 계속 플러스를 내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매번 비용 절감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영상 1부, 2부 다 통해서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용 절감이 계속되기 때문에 테슬라는 경쟁력이 계속해서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자율주행이 되지면요, 그냥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일론 머스크가 이 주말 동안 많은 글들을, 중요한 글들을 쓰고 있기 때문에 머스크의 이 글들을 읽어보는 건요, 우리가 테슬라 투자에겐 가장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되겠죠. 자, 오늘 또 이런 또 글이 나왔습니다. 먼저 머스크가 여기에 이제 답글을 단 건데, 자, 소율 메릿이 이런 글을 썼어요. 자, 테슬라 기가 텍사스의 슈퍼컴퓨터 클러스터죠. 공식적으로 이름을 가지게 됐다라 콜텍스라고. 자, 테슬라 그 기가 텍사스 공장에 있는 슈퍼컴퓨터, 이번에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본적으로 팬 있죠. 팬, 어마어마한 팬을 쭉 달고 공사를 했고, 왜냐면 그 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그래서 열을 식히기 위한 팬을 다 만들었고, 그리고 이 슈퍼컴퓨터 테슬라가 갖고 있는 이 클러스터가 콜텍스라 불리는데 멀티빌리언 달러 컴퓨터거든요. 자, 이게 이제 그 어마어마한 건데, 이게 결국 FSD가 큰 더 진보를 가져올 것이라는 거죠. 완성이 되면은 결국 FSD가 큰 돈 받는다 그랬더니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좀 더 디테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초록색으로 하나 보세요. Just did a walkthrough of Tesla supercomputer clusters at 기가 텍사스라고 합니다. 자, 기가 텍사스 공장에 바로 이 테슬라의 슈퍼컴퓨터를 만들어낸 거 어마어마한 일을 해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좀 디테일하게 This will be one of the K H100, H200. 그러니까 이 H100과 H200이라고 하는 게 10만 개를 여기 꽂아 넣었다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엔비디아 칩이잖아요. 자, 이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10만 개에 가까운 이 어마어마한 그 AI 칩을 여기다 꽂아놨는데, 여기에 massive storage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그 저장 공간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Video Training of FSD Optimus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에 그 저장을 하잖아요. 그럼 핸드폰에 보통 뭐 몇 기가씩 저장을 할 때에 비디오가 양을 많이 차지합니까? 아니면 사진이 많이 차지합니까? 사진도 많이 차지하지만 사실 비디오가 더 많이 차지하죠. 그래서 비디오를 넣는 순간 핸드폰의 저장 공간이 다 차서 빨리 지워라고 사인이 뜨기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사진을 통해서 찍힌 것들이 있었지만, 이제 테슬라는 사실은 이 비디오들이 대세가 된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에게도 슈퍼컴퓨터, 어마어마무시한 그런 저장 공간을 가진 슈퍼컴퓨터가 필요한데, 자, 이번에 지금 텍사스 공장에 세워지는 이 슈퍼컴퓨터가 이 기본적으로 정말 방대한 양의 비디오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FSD들, 첫째, 지금 수많은 자동차들, 테슬라 깔려있는 자동차들로부터 들어오는 바로 그 비디오죠. 이 영상인데, 이 영상, 자율주행 영상을 트레이닝 하는 거죠.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계속 학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옵티머스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과 옵티머스 둘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는요, 어마무시한 그런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옵티머스라는 로봇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비디오 트레이닝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연습을 학습시킬 때 현장에 있는 실제적인 비디오를 가지고 연습을 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정말 그 길바닥에서 얻어지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훈련시키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제 AI가 학습을 빨리 하죠. 그러니까 더 빨리 하는 겁니다. 굉장히 빠르게 학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은, 이전의 FSD와 지금 FSD는 넘사벽이죠. 그러니까 아예 개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스무드하게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이 슈퍼컴퓨터는요, 어마어마한 비디오 트레이닝을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영상을 통해서 계속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있고 학습을 하고 있고, 결국 이게 FSD 자율주행의 완성, 옵티머스 로봇의 완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도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이 상하이 공장 옆에 있는 중국의 에너지 공장. 자, 이거 건설하고 있다고 얘기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지금 중국 안에서 요즘 드론 촬영을 통해서 중국의 데이터도 자꾸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 안에서 지금 차이나 에너지 플랜트거든요. 메가 팩토리입니다. 아래쪽 사진에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사진에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상하이의 에너지 공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 중국 내부에서 이 드론 촬영한 건데 이미 베이직 파운데이션 스켈레톤을 다 건설이 거의 완료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파운데이션 작업 있죠. 어떤 건물을 세울 때에 항상 파운데이션이 중요한데 이미 기본 골조, 골격 있죠. 그걸 다 세웠다고 합니다. 저 골조에다가 이제 살만 붙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놓고요. 이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차이나 스피드라고 얘기합니다. 야, 중국 정말 빠르다. 여러분, 중국도 우리나라와 같아가지고 건설 한번 하게 되면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피드가 정말 상상 초월이죠. 그냥 뚝딱뚝딱 다 지어버립니다. 사실 이게 서양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게 놀라운 거죠. 스피드 자체가. 왜냐면 미국에 있어 보지만 정말 건물 하나 짓는데요, 세월아 네월아 너무 오래 걸립니다. 물론 여기에 뭐 이 시에서 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퍼밋 받는데도만 몇 개월 걸리고 이 절차라는 게 굉장히 길거든요. 그리고 또 이 노동하는 친구들도 느릿하게 하거든요. 왜냐면 시간당 돈이고 하니까 뭐 빡세게 빨리 한다고 해서 돈을 더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은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서 그냥 넉넉하게 그냥 세워라 내워라 먹을 거 다 먹고 천천히 하거든요. 근데 이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건설할 때 뭐 노동자들이 어마어마한 스피드로 해버리죠. 뭐. 그냥 뚝딱뚝딱 다 만들어버리잖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요, 정말 건물이 갈 때마다 그냥 새롭게 올라오는 걸 느끼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짓죠. 특히 한국의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 와, 정말 세련되게 짓잖아요. 정말 예쁘게 짓더라고요. 물론 요즘 뭐 그렇게 빠르게 짓다 보니까 뭐 중국이나 외국에 있는 친구들을 노동자로 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마무리가 잘 안 되고 이렇게 뭐 갑자기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는데, 어째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건설하는 거, 또 중국의 건설하는 걸 보면 정말 빠르게 스피디하게 짓는 건 사실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래쪽에 그림처럼 상하이 공장이 이 에너지 공장이 완성되는 걸 보면서요, 마치 수년 전에 상하이 공장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중국 공장이 어마무시하게 빨랐거든요. 그래서 Chinese construction speed는 incredible 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정말 놀라운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예상이 나오냐면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메가팩 생산이 될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메가팩이 예상보다 더 빨리 나온다. 자, 이렇게 짓고 나면요, 아마 내년부터 상반기부터도 생산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메가팩이 지금 폭발적이잖아요. 이번에도 에너지 판매가 좋았잖아요. 근데 앞으로 더 좋아지게 되는데, 에너지 쪽이 왜 이렇게 잘 팔린다고 말했습니까? 데이터 센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가 너도 나도 다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면요, 이 데이터를 굴리려면은 결국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자, 그 에너지가 필요할 때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메가팩이 필수겠죠.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메가팩 공장을 또 증설했다. 자, 이 중국 공장이 아마 미국에 있는 걸 뛰어넘을 거예요. 생산하는 속도가요. 그럼 뭐 당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상하이 공장이 그랬잖아요. 프리몬트를 그냥 뛰어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국의 이 메가팩 공장은 또 인건비랄지 모든 부분에서 미국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면 테슬라가 계속 빌드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사이버 트럭, 세미 트럭, 모든 자동차의 영역에도 어마어마한 빌드업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 주가는 결국은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요, 테슬라에겐 어찌됐건 유리하다고 어제 2부 영상 한번 보세요. 제가 그때 그래프를 통해서 다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런 그 금리가 내려갔을 때의 10년물 금리의 그 변화에 따라, 채권금리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비교 분석해 드렸어요. 결국은 테슬라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 종교스TV였습니다.